인터넷을 하다가 이런 짤을 하나 발견했다. 그림 한 장의 촌철살인. 이 살인 현장에 피비린내가 진동을 한다. 그 피비린내의 진원지는 내 입속이거나 당신의 파레트 위거나 누군가의 신발 밑창일 것이다. 뭐 예술가들 가난한 건 만국 공통인가 보다. 그게 만국 공통인 건 만국 공통으로 통용되는 구조가 있기 때문이겠지. 나름 그 구조에 대해 고민하던 중에 몇몇 예술가들로 구성된 한 모임에서 연락이 왔다. 예술가의 생계 지원 정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여는데 본 토론 전에 분위기를 달궈줄 퍼포먼스를 해줄 수 있냐는 제안이었다. 분위기를 달군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쉽게 말해 악역을 맡아달라는 거였다. 악역. 요즘 유행하는 말로는 빌런인 거지. 좋다. 생계지원 정책 따위에는 아무런 관심도 희망도 안 갖는 예술 지상주의자를 연기해보자. 다만 반공 만화에 등장하는 김일성이나 공산주의자들이 묘사하는 자본가 같이 너무 평면적인 악당을 연기하고 싶지는 않다. 왜 요즘 빌런들은 자신의 관점을 바탕으로 나름의 설득력을 가지잖아? 자, 현대적인 예술 빌런 쇼 액션! 대학 동기가 영 아티스트 공모에 됐다는데 진짜 부러웠거든요. 저희 학교에서 좀 잘 나간다, 흔히 잘 나간다라고 불리우는 선배가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친구가 부럽기도 했고 속상하던 차여가지고 그 선배님한테 제 사정을 좀 말씀드려봤거든요. 왜 저는 자꾸 떨어지는지 이렇게요. 선배님이 네 작품이 별로였나 보지 열심히는 했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서 자기는 하루에 3시간씩 낙서를 해도 그림을 그렸다. 일주일에 며칠은 밤을 샜다. 자기 작품 받아줄 때까지 계속 응모했다. 아니 그놈의 나 때는 정말 끝이 없더라고요. 저희가 그 선배님을 좀 모셔봤습니다. 선배님 앞으로 자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후배들이 굉장히 성공한 선배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뭐 어떠세요? 스스로도 성공한 작가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쯤 되면 성공했다. 그럼요. 엄청 눈부셔요. 네, 성공한 사람만이 이런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후광인가 봅니다. 네, 후광이 아니라 전광이에요. 라떼는 뭐 어쩌고 하는데 저 라떼는 하러 나왔어요. 네. 후배들이 뭐 아무래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뭐 답답하기도 하고 또 선배님은 잘 나간다고 하시니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열심히는 했니?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분명히 뭐 이유가 또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이유가 어디 있어요? 무슨 말을 합니까? 무슨 말을 해요? 안 됐다는데 그래 그럼 내가 선배인데 뭐 여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 고민스럽긴 한 건데 제가 사실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못했어요. 그거 넣으면서 넣으면 다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건 아니긴 한데 네, 그래도 그죠? 저도 짬짬이 시간 내면서 제 네.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을 이게 짬짬이 하는 게 아니라 짬짬이 해야죠. 네. 그대들보다 열심히 한 애들이 되는 거예요. 그 선발 통해서 지원하는 거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할 때는 그 게임에 동의한 거잖아요. 그죠? 그거 해서 만약 됐으면 그런 불만 안 가졌겠죠. 근데 지금 안 됐으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건데 초딩같이 해봤는데 좀 별로다 그러면 앞으로 하지 마세요. 그냥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되고 또 지원해서 나는 끝끝내 승자가 되고야 말겠다라는 의지가 쓴다면 그 된 애들이랑 친하게 지내세요. 뭔가 배워야죠. 걔들한테. 그죠? 개인적으로는 그냥 그만두고 작업 열심히 하는 거 권합니다. 네. 저도 그 기금 지원 같은 거 잘 안 써요. 비위상에서. 그리고 저는 지금 27살이에요. 근데 38살, 40살까지가 청년 작가래요. 근데 그분들하고 같은 라인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저보다 작업량은 10년 더 많으시고 그런데 저는 또 경험이 없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경험이 부족한 저 같은 청년 작가들한테 좀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열정과 총명함이 떨어지는 중년 작가들한테도 좀 지원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38살까지 지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본인 지금 38살까지 다 해당되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해당이 안 돼요. 그럼 작가님은 혹시 잘 나가는 작가시잖아요. 굉장히 성공한 작가. 그러면은 어느 정도 생계가 본인이 하는 작업으로 가능하신가요? 안 되죠. 잘 나가는데도 네. 생계가 네. 어려우신가요? 네, 그건 제가 잘 나가는 거랑 못 나가는 거랑 상관이 없어요. 네,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업으로 생계가 되려 그러면은 방법이 뭐 몇 가지가 있겠죠. 작품 파는 거, 그죠? 파는 게 거를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뭐 아티스티 피에 뭔가를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뭐 기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잘 나가는 작가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거를 하려면요, 그거를 하려 그래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작품 팔고 싶으면 상업적인 가치가 있는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지원 사업을 쓰려면요, 거기 뽑힐 만한 기획을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제가 그럴 생각이 별로 없어요. 네, 그걸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그냥 깨끗하게 저는 포기했습니다. 그냥 저는 아마추어 할래요. 아마추어. 물론 모든 예술이 다 그런 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뭐 예를 들면은 가끔 그런 얘기들, 지금 오늘 뭐 예술과 생계 이런 얘기하니까 예술이 노동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 분명히 나올 것이고 할 것인데, 주변 작가 중에요, 몇 년 전이에요, 그 강남에 청담동에 치과 환자 대기실 있죠. 거기 사진만 한 반년을 찍고 다니던 작가가 있었어요. 동료예요. 왜 찍고 다니냐고 대답을 안 해요. 난 작업인 줄 알았어요. 네, 작업인 줄 알았더니 그러고 한 1년 정도 지나서 얘가 그 리서치하고 다녔던 거죠. 그래서 치과 대기실에 벽 색깔, 천장 높이, 뭐 조명, 아니면 거기 걸려 있는 그림들 이런 거 다 리서치해가지고 거기에 딱 알맞는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네, 리얼입니다, 리얼. 그래가지고 지금 청담동에 치과에는 다 그 친구 그림대로 깔려 있어요. 네, 리스펙해요, 리스펙. 그 친구의 작업은 노동이에요, 프로페셔널이에요. 걔는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어요. 필요한 그림 그리고 있잖아요. 작동하잖아요. 그 친구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 현실 속에서 작동하잖아요. 어떻게 작동해요? 임플란트 하려고 생살 찌르는 그 사람들이 앉아있는 그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잖아요. 힐링. 힐링이 예술적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내가 생각할 문제 아니에요. 그 친구한테 있으면 됐죠. 저한테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작업을 팔아서 먹고 살겠다라는 결의를 가지고 그렇게 자신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고, 저는 그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작업으로 돈을 못 법니다. 그러면 선배님, 저도 하기 힘들고 선배님도 하기 힘들고, 그리고 제 친구 중에서 진짜 선배님처럼 이제 소위 잘 나간다는 얘기를 듣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부러워서 언제 한번 물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전시가 많을수록 마이너스라고. 그래서 내가 왜라고 물었더니, 이제 사실 미술관에서 주는 계약금이 이제 제작비가 들어가 있는 거라 이제 작품 만들 때 결국 자기 돈을 보태야 된다고. 그리고 또 신작 요구하는 데가 많으면 많을수록 또 작품 새롭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계속 돈이 나가니까 전시를 해도 뭐 돈을 제대로 못 받고, 설치 작가라서 그런지 전시 끝나고 작품을 팔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생계는 또 해야 되니까 그 친구는 그 친구대로 알바하고. 네, 그 친구가 뭐 아까 뭐 전시를 하면 할수록 적자가 난다고요? 재료비에 너무 많이 투자를 해서. 네. 네, 그거는 아마 저기 조금 민망하긴 한데 본인한테 미안해서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왜냐면 너무 자기만 성공해서 친구 고생하는데 미술관 전시하러 다니고, 그러니까 그냥 별로 좋지도 않아 얘 뭐 이러면서 나 맨날 적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 그 친구가 그게 불행하면은 왜 그렇게 재료비에다 때려 박습니까? 그 친구한테 배우라니까요. 걔가 계속 그렇게 하니까 계속 미술관에서 하는 거예요. 왜 관객분 의견이 있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선배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노동이라는 개념이 제가 생각하는 노동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후배님들께서는 이제 예술 현장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생계 문제든 뭐 작업 문제든 고민이 많으신데, 지금 선배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후배들한테 뭐 짬을 더 많이 내서라도
아예 작업에 투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예술계 내에 저희가 오랫동안 고착되어 왔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예술가들은 무조건 예술 현장에서 뭐 열심히 해야 된다. 어떤 선 같은 어떤 소명 의식 그렇게만 하면 언제든지 돈과 명예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어떤 저주스러운 마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오랫동안 지속돼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공동체에서 멤버로서 소속되지 못하고 우리가 하는 어떤 창작 활동을 만약에 노동으로 취한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보면 최근에 뭐 이슈되고 있는 이 예술인 뭐 고용보험법이나 뭐 여러 가지 그 뭐 법에서 우리들 시각예술가는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되는 거거든요. 일단 그 저주스러운 마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열심히 작업하면 성공해서 그림도 잘 팔고 사회적으로도 할 거다라는 기대를 스스로 갖는 예술가들이 저주스러운 마법에 걸려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게 오랫동안 고착되어 왔던 예술계 내에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죠. 저는 그게 왜 구조적인 문제입니까? 개인의 욕망 문제지. 그 선배님께서는 예술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이게 명백히 내 직업이다 생각하시는지. 누군가가 나한테 너는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있으니까 네가 가난한 거는 당연한 거다라고 얘기한다면 나는 그래 병신 이럴 거예요. 네, 그거는 내가 선택한 거지 걔가 나한테 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마찬가지로 뭐 제가 정확하게 워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공동체라든지 그 안에서의 사회적인 기능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식의 내가 그걸 하고 싶으면 해요. 근데 그거를 안 하는 작가들이 아직 노동자가 아니다라든지 그래도 너는 노동자라든지 네가 뭘 하건 간에 너는 노동자라든지 나는 그거는 거부하겠어요. 그거 하려고 여기 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러셨죠? 마지막에 직업이 뭐예요? 제가 알기로는 직업은 생계 유지를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적성이나 능력으로 뭐 한동안 그 일에 종사하는 거. 근데 그러니까 지금 저 직업 아니라니까요. 전 프로페셔널이 아니라니까요. 그걸로 돈 못 벌어요. 알바해요. 알바 온갖 종류의 알바를 합니다. 예. 왜? 자유롭게 하고 싶으니까. 아까 성공하는 작가라 그랬죠. 성공한 작가 그 뭐 글쎄요. 저는 누가 나한테 성공했다고 얘기하건 말건은 이미 벌써 성공했어요. 내가 그렇게 정했어요. 성공했기로 정했어요. 근데 남들이 보기에 성공한 작가라고 보인다면은 뭐 이런 식의 희망적인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죠. 하는 알바의 종류가 좀 달라져요. 알바의 종류가 지금 그대들이 하고 있는 알바랑 내가 하고 있는 알바가 조금 더 나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되려면 작업하세요. 작업 열심히 하세요. 작업이 좋아야 알바가 좋아져요. 작업하세요. 작업으로 돌아가면 외부에서 알바하지 않고 예술계에서 우리가 제공한 노무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게 아티스트 피거든요. 그럼 선배님은 아티스트 피 계약 조건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되세요? 잘 받으세요? 굉장히 직접적인 질문인데 괜찮을까요? 잘 주고 계세요? 미안합니다. 지금 생방송인가요? 네, 아티스트 피 좋죠. 피 주면은 기분 좋더라고요. 주면은 기분 좋고 안 준다고 그렇게 슬프진 않아요. 그 전시를 할까 말까를 선택할 때 아티스트 피 여부로 선택한 적은 없어요. 나는 예술가니까 그 기획에 내가 동의하는지 아니면 내가 흥미로움을 느끼는지를 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물론 피가 우리의 생계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면 뭐 그거를 내가 거부할 이유는 없는데,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엊그제 계약했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얼마를 준대요. 말은 안 해요. 근데 그 돈으로 내가 생활을 하려면요, 이런 퍼포먼스를 한 달에 몇 번 할 것 같아요? 이거 한 달에 몇 번 해야지 내가 생활될 것 같아요? 10번? 너무 짜게 봤다. 성공한 작가인데. 아무튼 몇 번 해야 돼요. 얘기 안 할게요. 얘기하면 지금 그래. 몇 번 해야 돼요. 근데 몇 번이 몇 번이에요. 그 정도 해야 생활이 됩니다. 못 해요 제가 그거. 그거는 현실적으로 한 달에 몇 번이 나한테 제한이 들어오지 않는 건 물론이거니와 들어온다고 해도 제가 그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는 그걸 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현실적으로 대안이 되려면 내가 이런 거 한번 하면
미술관에서 2천만 원을 준다고 가정해 봅시다. 2천만 원. 2천만 원 주면요. 1년에 2번 하면 괜찮죠. 그러면 막 소고기도 사 먹고 양장피도 사 먹고 막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하면 미술관의 아티스트 피가 2천만 원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막 내가 빨간 띠 두르고 2천만 원을 달라 이렇게 하면 2천만 원이 되나요? 아니면 내가 청와대로 행진을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그냥 그 시간에 작업하는 게 나아요. 작업하는 게. 그러면 작가님은 전시하시면 계약서는 당연히 쓰실 텐데 그 계약서 쓰실 때 아티스트 피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을 안 하시나요? 그냥 주는 대로 그냥 뭐 10만 원 준다고 해도 그냥 오케이 그냥 그러시는 건가요? 네. 사실은요. 계약서를 쓰고 전시할 수 있는 작가의 파이 자체가 되게 적어요. 되게 적어요, 사실은. 대부분은 신생 혹은 뭐 모르겠어요. 요즘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위대한 예술적 가치나 성취를 상상하면서 열정페이 아니에요. 자신의 미적 욕망이에요. 그거 위해서 합니다. 그게 잘못됐잖아요. 그게 잘못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하다못해 뭘 출장을 나와서 고치라고 해도 당연히 수고비가 나오고 뭐 최저시급이라는 게 있는데 작가들이 그걸로 생계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와서 설치해서 작품 제작하고 철수하고 모든 과정을 해서 만약 일주일을 해서 최저시급을 받는다고 해도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닌데 그거마저도 못 받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불합리하다거나 아니면 이렇게까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알바가 아까 종류가 달라진다고 하셨는데 그 알바가 꾸준하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알았지? 괜찮아요. 그래도 그대들이 하고 있는 것보다는 꾸준해요. 왜 자꾸 희망을 뺏어갑니까? 피어? 불합리한 경우를 맞닥뜨렸을 때 그렇죠. 절대적으로 절대적으로 미술관에서 불합리한? 작가는 의리예요. 뭐 의린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의린 건 어쩔 수 없고 절대적으로 불합리한 상황을 내가 맞닥뜨렸어. 싸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싸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기획이 괜찮으면 내가 하고 싶으면 그거를 가지고 내가 그게 더 중요하다니까. 절대적인 불합리한 상황 그래요. 가정해 봅시다. 세상에 대체 그렇게 절대적으로 불합리한 상황이 얼마나 빈번하게 발생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맞닥뜨렸다고 칩시다. 맞닥뜨렸어요. 근데 와 기획도 좋고 내가 저기서 진짜 끝내주게 놀 수 있을 것 같아.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그 작가님은 기금이나 이런 거 신청은 전혀 안 하시는 건가요? 한 번 해봤어요. 찐으로. 원래는 좀 고집부리느라 안 하고 있었습니다. 뭐 경쟁하는 것도 싫고 누가 내 작업의 성취를 판단하는 것도 싫고 그냥 이것저것 다 싫고 싫어서 안 하다가 그 괜히 너무 그 혼자 그러고 있는 것 같아서 작년에 썼어요. 작년에 처음으로 제가 데뷔한 지 10년쯤 됐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지원을 내는데 이렇게 처음 해보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막 공부도 하고 주변에 좀 물어봤더니 처음 받을 땐 최초 예술 지원이라는 게 있대요. 최초 예술 지원 아세요? 그 유명한 것 같은데 썼어요. 그래서 최초 예술 지원이 된 작가가 된 거죠. 그래서 와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열심히 해봐야겠다라고 했는데 그러고 그걸 받고 한 달쯤 지났나요? 한 2달쯤 건너서 저한테 이렇게 들려오는 얘기가 큐루가 최초 예술 지원을 받았댄다. 이게 맞냐? 이게 데뷔 10년 차 작가가 최초 예술 지원을 받는 게 맞냐? 그 얘기 그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골목 상권에 이마트가 들어왔다? 라고 아주 재치 있는 얘기를 아주 재치 있는 비유를 들어서 그네들의 속상함을 표현하더라라고 듣고 나니까 와 역시 쓰지 말걸 쓰지 말걸 저는 사실은 기금으로 전시를 이어가고 있는 설치 작가입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 지금 큐르 선배님이 굉장히 부러운 게 굉장히 자존감이 높은 예술가이신 것 같아요. 생계가 힘들더라도 정말 예술만을 위해서 계속 살아가는 그런 작가님이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뭐 사실 페인팅 제가 하는 작업이 페인팅이나 조각이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면 되도록이면 1년에 한 번씩 그 기금 공모에 지원을 해서 작업을 이어가려고 하는데
공모에 떨어지면 떨어져도 뭐 나는 예술가가 아닌 것 같아서 자괴감이 들고, 또 공모에 되더라도 기획서를 쓰고 정산을 하는데 다 합쳐서 한 1년에 몇 달은 시간이 소요가 돼요. 또 그것 갖고 재단 사람들과 뭐 기관 사람들과 전화를 하고, 그런데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고, 또 내가 언젠가부터 기금에 매달리는 작가가 됐더라고요. 기금이 되더라도 사실 그 재료비, 그 기금은 다 재료비로 다 쓰게 되고요. 전혀 뭐 최소 작업을, 전시를 준비하는 데는 최소 3-4개월이 걸리는데 그동안에 뭐 생활 유지비는 전혀 거기에 포함이 안 되고, 그래도 사실은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계속 기금을 찾게 되고, 또 다른 뭐 지자체 재단에 제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없는지, 또 기웃거리는 제가 과연 예술가가 맞는지, 기금을 타더라도 제가 이대로 계속 이어갈 수 있는지. 저는 사실은 예전에는 예술가라는 개체는 가장 독립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제가 과연 독립적으로 계속 예술을 이어갈 수가 있는지 계속 자괴감이 들어요.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이것이 일이 아닌지, 또 노동이 아닌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규루 선배님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 일단 설치 작업하시니까, 설치 작업하실 경우에는 뭐 전시 공간도 넓게 필요할 수 있고, 재료비도 많이 들 수 있고, 뭐 이렇게 소소하게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니까 아무래도 기금에 의존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창의력이 떨어져요. 왜 설치 작업은 넓은 공간 혹은 화이트 큐브, 미술관 이런 데서 해야 되고, 설치 작업의 재료비는 왜 그렇게 비싼 걸로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거 안에서 본인이 창작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창의력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제가 기댈 때가 기금밖에는 지금 현재는 없거든요. 뭐 그러니까 기댄다는 게 작업의 어떤 비용으로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활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활비, 작업비 둘 다요. 생활비, 작업 둘 다요? 네, 현명한 방법을 찾아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되게 악순환이고요. 지금 본인이 독립적인 예술가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잖아요. 독립 안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기금에서부터 독립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상상하고 구현하고 해야 독립이 되는 거지. 계속 그 안에서 자기만만 갖고 있으면 아무것도 해결 안 돼요. 그리고 예술 지상주의처럼 들릴지도 모르겠는데, 창의력을 발휘하세요. 창의력을. 일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저희 모신 선배님 말씀을 들어볼 건데, 저희가 조금 연기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려서 연출이 된 선배 캐릭터이고요. 네, 일부 연기 하시면서 혹시 소회를 한번 들어보고 마무리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뀨루입니다. 네. 맞다. 연기다. 내 연기력이 어찌나 출중했던지 관객들 중 몇몇은 기분이 상해서 퍼포먼스 중간에 나가버렸으며, 생방송 채팅창에서는 어디서 저딴 걸 데리고 왔냐는 항의가 빗발쳤다. 누군가는 이게 연기라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끼기도 했다. 그래, 연기 맞긴 한데 이번에 처음 해보는 연기는 아니고 내가 지난 10년간 해오던 연기다. 진짜 힘이 들어서 무너질 것 같을 때마다 꺼내서 뒤집어 쓰던 강철 같은 빌런 가면. 나는 이 가면을 쓰고 스스로에게 말해왔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며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며, 문제가 있다면 내가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설사 내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누군가 나를 돕지는 않을 것이며, 결국 내가 위로받고 보상받을 곳은 현실이 아닌 예술의 시공간일 것이라고. 그렇게 나 스스로에게 가끔 던지던 말들을 이번 기회에 한번 타인들한테 던져본 거다. 원래 진짜 악마는 평범함 속에 숨어있는 법이다.